프리미엄 스마트 러닝 윌라. 살면서 한 번은 꼭 들어야 할 명강의. 대한민국 명강을 만나다. 본 클립은 강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윌라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이정욱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이제 종이비행기 국가대표로 알려져 있고요. 종이비행기랑은 전혀 관련 없는 이제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전공이랑 전혀 상관없다고 되게 놀라시는 경우도 많고요. 아마 뭐 생활의 달인이나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그램에서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네스 하면 가장 먼저 뭐 떠오르세요? 맥주, 흑맥주 정상입니다. 어느 나라 맥주일까요? 요즘 마케팅을 열심히 했어요. 아일랜드 맥주예요. 보통 벨기에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이 아일랜드 맥주 회사에서 세계 최고의 기록을 모아놓기 시작한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네스북이 된 거죠. 그리고 그 기네스북에 종이 비행기로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딱 5명 있는 거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제가 강연을 하고 있는 이정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네스북 기록 인증서죠. 이게 원본인데 은색 도장이 있어야 원본이고 없으면 가짜예요. 저는 어떤 종목의 기록을 갖고 있냐면 타겟 맞추기 종목 세계 챔피언이에요. 전 세계에서 종이 비행기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날리는 사람으로 현재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송사에 이색 스포츠 마케터라는 신직업을 만들어낸 창직 사례자로 또 자주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나눌 이야기는 이 브랜드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강연 주제가 브랜드 뉴죠. 그러니까 브랜드 뉴가 아니라 브랜드 뉴인데 새로운 나로 브랜딩 하라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이제 어떤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선택도 하고 뭐 하루에도 여러 번씩 내가 어떤 제품을 고르기도 하는데 이 수많은 선택지가 있을 때 내가 그 선택하라는 기준에서 이 브랜드라는 게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사기업에서 그리고 물리적인 제품 영역에서 브랜드가 중요했고 점점 확장돼서 요즘엔 공기업과 서비스 영역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엔 좀 재밌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슈와 맞물리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어느 때보다 많이 하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개개인의 브랜드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부각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는 종이비행기 국가대표팀이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을 가지게 됐는지 그 사례와 원리에 대해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나의 브랜드를 좀 가질 수 있을까? 좀 이런 전략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종이비행기 국가대표라고 하면 흔히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종이비행기 국가대표라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죠. 어디서 이제 종이비행기 가지고 놀이터에 새끼 날린다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이 종이비행기 세계대회는 레드불이라고 아시죠? 에너지 드링크 회사가 있잖아요. 이 레드불이란 회사는 F1 자동차 대회라든가 다양한 이색 스포츠 대회를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이비행기 대회도 같이 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가장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 세계 3대 음료 회사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는 아시겠죠? 코카콜라, 두 번째는 펩시, 세 번째를 잘 몰라요. 세 번째가 레드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선택할 때 어떤 이미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먹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온 음료 같은 거 있죠. 스포츠 드링크.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운동을 해야 많이 먹는데 레드불 같은 경우는 주로 언제 많이 마실까요? 사람들이. 야근할 때. 그쵸? 그러다 보니까 밤샐 때 마시는 각성제처럼 포지셔닝이 돼 있어요. 근데 원래는 외국에서 오후에 좀 나른할 때 이거 한 캔 마시고 이색 스포츠를 즐길 때 마시라고 이렇게 나온 음료가 레드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지셔닝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잘못됐는데 이런 걸 왜 판매하고 있는지 포지셔닝 전략이 그 나라의 어떤 카테고리 자체를 좌우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레드불을 보면서도 상당히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이제 종이비행기 국가대표라고 하면 저의 브랜드가 있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회사도 이 브랜드가 창립 주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종이비행기 왜 날리게 됐는지부터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30살 넘어서까지 종이비행기 날리고 있잖아요. 혹시 이제 본인들이 집에서 30 넘어서까지 종이비행기 날리고 있었으면 뭐라 그러셨을까요? 집에서 부모님이. 그쵸, 이게 좋진 않은 반응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날리게 되는지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환경적인 영향이랑 굉장히 관련이 깊었는데 여기는 어딜까요? 저희 집입니다. 제가 19살 때까지 살던 경북 상주의 한 시골 마을이에요. 그 경북 상주에서 되게 외딴 시골이어서 케이블 TV랑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 살다가 보면 이게 놀 게 없으니까 뭘 하냐면 이게 밥 먹고 냇가를 가요. 냇가를 가서 돌멩이를 갖고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해보셨죠, 다들?
이 물수제비라고 하잖아요. 이 물수제비를 혹시 주변에서 진짜 잘하는 거 몇 번쯤 하는 거 보셨어요? 본 것 중에. 10번? 10번? 혹시 20번 이상은 없어요? 20번은 없고 30번도 없고 저는 밥 먹고 15년 동안 돌을 던졌잖아요. 저는 약 40번 이상 합니다. 사기꾼 같죠? 제가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게 잘하는 게 2개가 있어요. 종이비행기랑 물수제비. 둘 다 던진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아마추어 축구 대표를 했어요. 골키퍼로. 그리고 어릴 때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게 뭐 잡고 던지는 걸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호리호리해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던지는 근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팔 근육이 보시면 지금 다리도 축구하다가 다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기네스북 기록을 깨려고 물수제비 기록을 찾아봤어요. 근데 물수제비 기네스북 기록이 제 기록의 2배가 넘어요. 91번입니다. 처음에 영자 신문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종이비행기랑 물제비를 잘했는데 제주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29살 때 이색 스포츠 마케터라는 직업을 만들고 회사를 만들었는데 뭐 보통 제주라고 하면 뭐 회사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거나 뭐 진학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요 기네스북 기록을 세운 영상이요. 기네스북 공식 페이스북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기록된 영상 뷰가 1100만 뷰예요. 페이스북에서만.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방송 관계자분들이 봤는데 그 혹시 아메리카스 갓탤런트라고 아시죠? 전 세계에 있는 재능 오디션 프로그램이잖아요. 이제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올해네요. 2019년이니까 독일과 이탈리아 방송에 나갑니다. 다음 달 중순이면 아마 독일 쾰른에서 촬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 해외 촬영을 가서 방송하고 강연을 하고요. 간 김에 한 2주 정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게 저희의 연간 일정들이 됐어요. 근데 누가 보기에는 아주 사소하고 웃긴 제주였을지 모르지만 이거를 끝까지 가봐서 세계 최고의 영역을 하나 파고 나니까요. 어쨌든 전 세계 5명 중에 1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비행기로 뭔가 실험을 하거나 종이비행기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려면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저희를 전 세계 각지에서 부르게 된 거예요. 사실 어떤 전공을 했고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어떤 스펙을 가졌나도 전혀 상관없이 아주 작은 이 덕후의 능력인 덕력이 제 인생을 바꿔놓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 진출을 해 있으면서 이 세분화 전략으로 카테고리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쓰는 명함인데요. 여권 모양이에요. 저희는 종이비행기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여권 모양으로 명함을 만든 거고요. 이 안에 보시면 저의 브랜드를 압축적으로 담아내는 것들이 있어요. 저의 영어 이름, 해외에 자주 나가기 때문에 저는 영어 이름이 벌드맨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정욱리 이러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버드맨이라고 하면 뭔가 비행에 관련된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저의 슬로건은 Be a Little Hero입니다. 누군가의 작은 영웅이 되어주세요라는 이제 저의 슬로건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사인은 이렇게 종이비행기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회사의 CI처럼 개개인에게는 저는 PI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퍼스널 아이덴티티를 저렇게 개인의 디자인 사인으로 만들 수 있고요. 또 저는 강연 갈 때 항상 어떤 걸 입을까요? 기장복이요. 항상 기장복을 입고 다니고요. 제가 강연 다닐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이 캐리어 누가 쓰는 거냐면 이 승무원이나 기장님들이 쓰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강연할 때 그냥 단순히 정장을 입고 가서 강연을 하는 것보다 기장복을 입고 캐리어를 끌고 가가지고 종이비행기를 세팅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나중에 안 까먹으세요. 제가 집에 명함이 한 5,000장 정도 있어요. 근데 제가 명함을 딱 보고 나중에 누군지 기억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지만 이 종이비행기와 관련돼서 저를 알고 있는 분들 그리고 저의 여권 명함을 받으신 분들은 저를 굉장히 잘 기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도 브랜딩의 하나의 전략이고요. 저는 퍼스널 포즈도 있어요. 이 종이비행기를 손가락에 끼고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거죠. 종이비행기 국가대표니까요. 사진 찍을 때 항상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이 뚜렷하신 분들은 본인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회사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제품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하나의 인적 자원으로서 어떤 선택을 받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을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일상적으로 접하는 제품이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카테고리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제품의 위치를 포지셔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한 사람의 인적 자원으로서 누군가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세분화된 카테고리를 점유해서 대표성을 띠고 내가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는 포지셔닝 전략을 정확히 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브랜드 스토리 전략으로 덕후의 커밍아웃이 덕밍아웃 전략을 활용하시면 마치 헐리우드에서 감독들이 투자자를 설득하는 기법인 엘리베이터 피치처럼 아주 기억에 남는 1분짜리 스피치를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주로 해드렸던 이야기들의 키워드를 딱 3가지만 꼽아보면요. 사소함, 작은 재주, 브랜딩이었어요. 오늘 이 강연을 들으신 분들은 다들 자기만이 가진 작은 재주로 뭔가 세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작은 영웅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윌라